안녕하세요 여러분, 엠캐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건 왜 안 다뤄주시나요? 아니 엠캐스님 하이랜드 뽑으셨다고 하면서 왜 이건 언급 안 하시죠? 이렇게 저에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던 주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카컴 이슈인데요. 제가 카컴 이슈를 이야기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타고 있는 모델3 롱레인지 하이랜드 모델은 증상이 전혀 안 나왔거든요. 저에게 카컴 이슈가 발생해야 제가 증상도 알고 뭐 서비스 센터에 가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뭐 이런 거를 알려드릴 텐데, 저희 모델3 하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카컴 이슈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정보를 얻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뭐 너만 운 좋게 피해갔다고 조용한 거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주변에 하이랜드를 사신 분들은 아무에게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다들 잘 타고 다니시는데 이게 뭐 증상을 물어봐도 아시지도 않고 뭐 정보도 없고 제가 직접 겪은 게 아니니까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테슬라가 이 카컴 문제에 대해서 오피셜로 입장이 나왔거든요. 왜 특정 소수차에게만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테슬라가 카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모든 게 나왔으니까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저만의 특별한 정보까지 좀 얻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추우니까 저희 EQ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추워. 먼저 새 차를 받자마자 카컴 오류로 차량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 문제가 이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었고, 카컴 문제가 생기신 분들한테는 위안이 되는 내용도 조금 있거든요.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카컴 오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카컴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카메라가 다운이 되고 카메라를 이용해서 작동되는 모든 기능들이 무력화가 되었죠. 테슬라는 카메라로 모든 걸 하겠다고 선언한 메이커인데 카메라가 안 된다니, 사실상 차량의 핵심적인 기능들을 거의 이용하지 못했으니까요. 뭐 AB나 아니면 오토파일럿, 후방 카메라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큰 난리가 났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칼컴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차 안에 뭐 이렇게 CPU라 램 이런 게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저번 편에 강남스토어에 방문해서 보여드렸던 FSD 칩셋 있죠. 그게 카컴입니다. FSD 칩셋이 두 개나 박혀있는 테슬라의 두뇌인 거죠. 근데 이 두뇌가 카메라 때문에 다운이 됐었거든요. 정확하게 원인이 나왔는데, 테슬라 미국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1월 10일쯤인가 테슬라가 NHTSA 쪽에다가 리콜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알렸어요. 근데 그 리콜 내용을 보면은 후방 카메라 작동 오류 리콜이라고 하는데, 2024년부터 2025년형 모델3 차량, 2023년부터 2025년 모델 Y 차량, 2024년부터 2025년 모델 S 차량, 이때 생산된 소수의 차량에서 전원을 켜면 차량 컴퓨터 보드에 단락이 발생해서 후방 카메라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FMVSS111, S5.5 및 S6.1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리콜을 했습니다. 섹시 전체 모델에서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대수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았고요. 미국에서는 후방 카메라로 시야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그런 법규가 있기 때문에 이게 FMVSS111 법규거든요. 카컴 이슈로 후방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면은 이 법규를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했습니다. 일단은 원인은 이렇게 테슬라가 말을 했는데, 제가 조사한 걸 알려드리면은 이게 특정 차량에서만 발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공장에서는 차량을 수시로 업데이트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차량이라고 해도 연식별에 따라서 들어가 있는 옵션이 상이할 때가 있죠. 근데 이 카컴 이슈가 발생된 차량들은 하드웨어 4.1을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알려진 걸로는 하드웨어 4.0이 가장 최신 양산 버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장에서 잠수함 패치로 하드웨어 4.1을 넣고 있던 거예요. 하드웨어 4.0에서 4.1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하드웨어는 다르지만 소프트웨어는 그 전 거를 가져와서 불안정함이 생겨가지고 차량의 전원이 켜질 때 카컴이 켜지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잘못돼가지고 저전 아파트에서 과전류를 보냈고 과전류가 누적되다 보니 회로가 단락이 되는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컴을 교체 받으신 분들은 알게 모르게 최신의 FSD 칩셋 하드웨어 4.1이 들어간 차량을 받았던 거죠.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3 롱레인지 하이랜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4.0이 들어간 차량이라서 그런 문제가 안 발생했던 거고, 카컴 이슈가 발생하신 분들은 더 최신의 하드웨어 4.1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나는 더 구형을 받아서 카컴 이슈가 안 생겨서 더 좋아야 되는 건가 슬퍼야 되는 건가, 뭐 아무튼 그래서 테슬라 쪽에서는 이 카컴 이슈를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OTA를 통해서 쇼트가 안 나게 카컴의 전원이 들어가는 순서를 바꿨다고 합니다. 이거
이걸 또 OTA로 해결하는 게 좀 대단하네요. 그래서 2024.44.25.3 또는 2024.45.25.6 이상의 버전의 펌웨어 업데이트가 돼 있으면은 더 이상 카컴 이슈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홀리데이 업데이트를 받으신 분들은 이 버전들보다 높은 버전을 받으신 거니까 더 이상 카컴의 이슈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펌웨어 업데이트를 이렇게 다 받았다고 해도 카컴이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카컴 이슈를 해결한 펌웨어 버전을 너무 늦게 받았거나 오류가 있던 버전을 너무 오랫동안 사용했다고 하면은 쇼트가 누적되어서 카컴에 단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테슬라에서 무상으로 카컴을 교체해 준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미국은 리콜을 자발적으로 했는데 왜 한국은 리콜 통지를 안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리콜 통지를 하기 이전부터 리콜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OTA로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다 배포를 했고 쇼트가 누적되어서 단락이 발생해서 카컴 이슈가 생긴 차량은 무상으로 카컴을 교체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리콜 통지만 안 했지 미국의 리콜한 상황과 동일하게 지금 청의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리콜을 통지한 이유가 후방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 쪽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한 거고, 한국은 도로교통안전법규에 테슬라 쪽에서 리콜을 시행해야 할 그런 법안이 없어가지고 딱히 할 필요는 없으니까 리콜 통보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법이 아이러니하죠. 자율주행에 관한 법률은 열심히 안 된다고 막아놓고 이렇게 안전에 관련된 법규는 제대로 없는 느낌? 네, 약간은 뭔가 아쉽지만 그래도 문제가 테슬라를 이용하는 오너들한테는 큰 피해는 없이 잘 처리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코리아 서비스 센터에서도 이 카컴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에는 차량을 하루 정도 입고를 시켜서 원인을 파악하고 이래서 하루 동안 카컴 이슈가 발생한 오너들한테 불편함이 있었는데, 초기에만 그랬고 추후에는 원격으로 이 카컴 오류를 진단을 해서 카컴 이슈가 맞다고 하면은 부품을 주문해서 부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오너들이 운행할 수 있게 해줬고, 부품이 들어온 대로 바로 무상으로 카컴을 교체해주는 대응을 했습니다. 이때도 조금 아쉬운 점은 부품이 수급되는데 한 달 정도 걸려서 한 달 동안 좀 불편하게 차량을 이용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저는 참 대응을 잘했다고 봅니다. 뭐 제가 테슬라를 좋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테슬라를 타고 있어서 이렇게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자국의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문제가 생겼는데 원인도 잘 모르고 뭐 몇 달 뒤에 원인을 알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도 안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아, 이거는 그냥 저희들의 부족함입니다 이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되게 조롱을 받았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카컴 이슈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았고 자기네들 자체 조사를 통해서 해결을 하였고, 그리고 만약에 뭔가 물리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끝까지 무상으로 수리를 해준다고 이렇게 공표를 한 거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정말 잘 처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해 주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쯤에서 이제 몇몇 분들이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은데, 카컴 이슈가 생기고 나서 무상 수리가 아니고 비싼 돈을 주고 카컴을 교체한 사람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제가 미국이나 한국에서 카컴 이슈를 무상으로 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유상으로 교체한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은 그럼 이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아쉽지만 그 사람들은 못 받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카컴을 유상 수리 진행하신 분들은 전장류 튜닝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도 전장류에 손을 내면 무상 보증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장류 튜닝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는 규정상 무상으로 수리를 해줄 수가 없던 거고 유상으로 진행한 거죠. 그럼 또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분명히 J-땡 모듈을 설치하고 아니면 뭐 다른 전장류를 했는데 보증으로 수리받은 사례가 있다. 그럼 이건 뭐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약간 서비스 센터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 센터가 카컴 이슈를 보증으로 무상 수리를 최대한 진행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무상으로 못 받으신 분들이 전장류 튜닝을 카컴 쪽으로 직접 연결해서 튜닝하신 분들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전장류를 많이 하는 J-땡 모듈이 있거든요. 그 모듈 같은 경우에는 카컴에 직접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배터리 쪽이나 브릿지 쪽에 설치를 해서 튜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때 설치를 할 때 카컴에 직접 물려서 하신 분들이 카컴 이슈가 생겼을 때 무상 수리를 못 받고 유상으로 수리한 거고요. J-땡 모듈 외에 그런 비슷한 기능을 하는 O-땡땡 모듈도 있었는데, 이 모듈은 실제 모듈에 문제가 있어서
있어서 카컴에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무상 보증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땡땡 모듈을 판매한 곳은 모두 환불을 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카컴 쪽에 직접 이렇게 전장료 튜닝을 해서 유상 수리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 판매하는 곳에서 제조물 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받아서 교체를 해서 다행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테슬라는 진정한 SDV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전장료 튜닝을 하면은 로그에 다 남아요. 아주 자세하게 튜닝된 부품이 어디쯤에서 전류를 끌어가고 있고 어디쯤에서 명령어를 보내고 있네, 이런 로그들이 다 남기 때문에 전장료를 제거하고 센터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전장료 튜닝이 하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하면은 가능하면은 시거잭 전원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 그 외에 되게 위험한 부위에 설치하는 전장료 튜닝은 안 하시는 거를 정말 권장드립니다. 이 정도로 SDV일 줄은 몰랐네요. 아우, 어떻게 튜닝한 것까지 로그가 다 그렇게 남는 거지? 테슬라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테슬라 카컴에 대해서 자발적인 리콜을 진행하면서 카컴에 대한 이슈를 얘기해 드렸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는 공장에서 수시로 하드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중국 공장이 라인 최적화를 위해서 생산을 중단하고 최적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주니퍼 생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이미 최적화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모델 3도 최적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델 3 차량도 FSD 하드웨어가 4.1을 넘어 4.2로 이렇게 잠수함 패치를 하는 라인을 깔고 있지 않은가라는 추론을 해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주니퍼도 하드웨어 그냥 4.0이 아니고 뭔가 4.2 이런 게 탑재돼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전면 범퍼 쪽에 카메라가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모델 3도 지금 공장 라인을 최적화하고 있다고 하면은 모델 3도 앞으로 전면 범퍼 쪽에 카메라가 생겨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네, 정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오늘 제가 드릴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드린 정보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 이 모델 3 롱레인지 버전 첫 겨울이잖아요. 저온 전비 측정을 하고 싶은데 요즘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영하 6.4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곧 한파가 올 것 같은데 한파 때 한번 저온 전비를 측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